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굉장히 낙폭을 줄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거래 대금도 줄다가 다시 반전을 하고 있는, 이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에서 확신이 든 시점이 언제냐면, 요 당시에 제가 물론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글은 썼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직감적인 거고, 경험에서 오는. 언제 지표상으로는 언제 확신이 드냐면, 이런 거래 대금들이 나왔을 때, 이 거래 대금이 2,500선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자리다, 여기가. 그러면 나중에 이것만 돌파를 하면, 요 거래 대금이 터진 이것만 돌파하면 드디어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현재 지표상으로 거의 90%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점도 높아졌고. 근데 이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이 지수가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깰 기세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도 이 저점을 확신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도 아직까지 지표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2,500선을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이 완전히 바닥을 쳤고 추세 자체가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게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2,600선은 지금 밸류상으로 한계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이 조정폭도 사실 작지가 않습니다. 이 각도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계속 되어야 되고, 시장이 주기로 봤을 때도 주기가 회복되는 걸 제가 2달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2월 말까지 2,6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시장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더라도 범위가 크고, 또 여기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을 때,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쓸어 담을 것이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쓸어 담고 나면 이제 주식이 본격적으로 오를 건데, 금리도 떨어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요런 게 이제 전개가 될 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더라도 개인이 하루에 2조 원씩 사고 이랬을 때, 요 시기입니다. 개인이 집중적으로 샀을 때가.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시기가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이 같은 개인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팔았을 때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사고, 안타까운 일의 연속인데, 그래서 이게 뭐 심리적으로 보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뇌는 패턴 인식을 하니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손절을 하게 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게 되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싸면 무조건 사지 마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면 비싼 것만큼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이런 상태고, 2,500선은 아직 못 넘었으니까 확신을 못하는 상태고, 코스닥은 지금 급등 패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급등 패턴이라고 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이제 번갈아서 쓰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코스닥의 주기는 1달 반입니다. 코스피가 2달.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주기는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코스닥 주기가 보면 뭐 코스피랑 크게 다를 거 없이 흘러오는데, 여기 보면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은 2달 동안 나오고, 상승은 1달 동안 나오고. 근데 지금 1달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1달 반 2달 주기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중심선은 이 40일을 쓰는 게 아니라 33을 써야 됩니다, 코스닥은. 그래봤자 코스닥 지수하고 또 개별 종목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코스닥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볼 때 이 33을 쓸 때는 지금 명백하게 급등 패턴이다. 그리고 거래 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거대한 파도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코스닥은 조만간 큰 장이 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 이 코스닥에서 큰 장이 왔을 때 오래 가지는 않지만, 이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시기가 좋은, 수익을 내기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나 저항부터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은 전부 어느 정도 거래가 터져서 특정 주체가 주가를 밀어 올리거나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걸 전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맞아떨어지려면 불특정 다수가 시장에 개입해서 큰 영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누가 사서 팍 올려버리거나 누가 팔아서 팍 내려버리는 건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늘어날수록 기술적 분석이 잘 맞게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주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이런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앞으로 좋을 거고 괜찮을 거다. 유동성이 대형주를 팔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오는 애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코스닥에 집중하시는 게 단기 관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시는 것, 특히 소형주에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은혜까지. 예, 같이 우리가 주식 투자 공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식 투자의 공부는 뭐 이상한 용어 쓰고 복잡하게 뭐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이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냥 싼 거, 쌀 때 사야 된다. 비쌀 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쭉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의 매매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 그만 다루는 시점이 고점이었고 지금 이제 사도 된다는 시점하고 보면 충분히 이제 이 구간에서 혜택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건 아셔야 되는 게 회비를 받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돈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책임이고 이 돈에 대한 걸 남의 돈을 뭔가 한다는 거, 남의 돈을 받는다, 남의 돈을 빌려서 같이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정말 무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즉 저는 지금 이런 금전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걸 그대로 나눠드리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회비를 받는데 주식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회비를 받아서 매번 뭘 해드려야 된다. 지금 뭘 해드리겠습니까? 뭐 추천만 하면 떨어질 텐데 여기서 회비도 내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 돈의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았을 때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굶어 죽어도.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예, 제가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한다든지 요런 거 할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조도 뭐 마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태양광 투자가 현재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지금 훌륭한 시공사도 있고 그리고 잘 알기만 한다면 투자하실 분들의 어떤 수요도 있는데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혁명적으로 바꿔서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걸 혁명적으로 바꿔서 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것처럼 아파트가 처음 도입돼서 이 단독주택을 이기고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 지역이 아니고서는 가치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지금 시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안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세돌 구단 고향인데 그 바둑에 이 신안군이 과거에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만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이 완전 박살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50만에서 3만으로 인구가 줄었다는 건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줄은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사는 동네 예전에 인구 많았는데 지금 인구가 한 3,000명 됩니다. 3,000명인데 그 전에 인구를 보면
많이 있을 때는 1만 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럼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는데 집값이 떨어졌느냐? 올랐습니다. 다만 거래가 되기 힘들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부동산의 특징이긴 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형화해가지고 예, 거래를 할 수 있게 자산 가치를 매기기도 쉽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총 자산이 증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태양광도 사실 인허가도 되게 복잡하고 직접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해가지고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법인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이 법인 만들어서 이놈 저놈 다 끼워가지고 월급으로 싹 받아가고 수익률이 뭐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료로 여기 봉사를 하시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주 소정의 관리비를 받고 앞으로 AS 같은 거 다 책임지면서 아파트와 같은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실험 삼아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해가지고 요 관리비에서 이제 그 관리비도 여러분들이 더 내시는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하니까 줄어드는 거. 한꺼번에 우리가 태양광 보험을 들고 한꺼번에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또 한꺼번에 AS를 하고 요런 이제 요런 걸 구축하면서 전국적으로는 못합니다. AS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만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요 경상남도 북도 이 정도 지역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눈이 안 내리니까 태양광 하기도 좋고 요 안에서 이제 규모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드는 돈을 요 규모를 통해서 아껴가지고 요만큼은 딱 먹겠다. 예, 요런 구조니까 만약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예, 댓글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충분한데 이걸로 부족하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로 따지면 현재 기준으로 한 20% 이상 됩니다.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단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단가가 반토막이 났다. 12%인데 이것도 작지 않지만 이때가 되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주식이 좋을 겁니다.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벌고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걸 이제 제가 그래도 주식은 조금 하니까 그러면 태양광 발전 수익 나오는 걸로 적립식으로 이걸 사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 요 보완이 될 겁니다. 이런 완벽한 구조로 제가 구상을 해서 심지어 이제 시공도 제가 어쨌든 직접 발주를 해서 그 현장에도 나가서 이제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또 유능한 또 도움을 받아서 태양광 업체 대표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리도 직접 해주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1도 걱정 없이 돈만 넣고 돈만 수익금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마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독주택 사시면 뭐 등 나가면 갈아야 되고 뭐 하면 하고 뭐 매일 관리해줘야 되고 그 시골로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그 집 때문에 일이 너무 많이 간다 이런 건데 예, 그 부분을 그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 구조로 가니까 아마 이걸로 제가 아주 큰 뭔가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나중에 또 이게 제가 잘 돼봤자 뭐 저런 놈이 잘 돼가지고 배 아프게 이게 아니라 제가 잘 된 걸 그냥 같이 기부해 주시면 되고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사람 간의 어떤 동력을 주는 거긴 하지만 주식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쉬어야 될 시기가 있고 또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피해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주 라이트하게 이렇게 계속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세금 쓰는 것도 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세금을 정말 자기 돈처럼 써서 줄인다. 그리고 이 줄인 세금을 또 요긴하게 다른 쪽에 쓴다. 이런 구조만 된다면 과연 돈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잘 없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그냥 자기 돈 아니면 예 저는 제 돈보다 남의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웬만한 분들은 자기 돈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제 뭐 다 흘러내려 가지고 예 아름다운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든든해 하셔도 됩니다. 저를 믿고 든든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소형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올라갈 시기도 있을 텐데 -20 정도는 어렵지 않게 회복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3,300을 갔는데 -20%다. 요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지만 지금 지수가 뭐 많아야 2,500 정도 되니까 많이 내려와 가지고 예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약간 제가 음주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음주를 한 게 감사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시공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태양광 이 태양광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런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 이분들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걸 믿는데 안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셨다가 혹시 사고 나 가지고 뭐 어떤 분이 잘못됐다 이런 거 들으시면 마음이 좋겠냐.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게 쪼끔 늦어도 되고 비용이 쪼끔 더 들어도 되니까 안전하게 해 달라. 뭐 등등 이런 이제 말씀을 예 나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답은 알겠다고 하시면 또 안 하시는 부분이 계시니까 제가 매일 이제 현장에 가서 이 현장에서 이제 시간을 쓴다는 게 아니라 예 저 아니면 뭐 다른 분이라도 보내서 매일 이런 안전에 대한 수칙을 또 확인하고 왜냐면 지붕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안전 펜스를 치고 예 안전 조끼를 착용하고 예 그리고 안전모를 쓰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라. 요거를 어쨌든 현장에 제가 안 가더라도 누군가 가서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 이 태양광이 예 아주 문제없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예 피해를 보지 않고 예 그리고 요 태양광 설치하는 지붕 이 공장의 주인분은 임대료를 받아서 좋으시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 업체들은 설치하면서 돈을 벌어서 좋고 우리도 투자해서 또 수익 나서 좋고 예 그런 모두가 해피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제 이 약간의 음주를 했으면 제가 또 맞춰 드려야 되니까 저는 술은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만나 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예 음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목소리에 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어쨌든 좀 잡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꼭 주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주식을 보완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부동산도 아니었고 왜냐면 사이클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사이클이 한 6 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여 버립니다, 주식하고.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그렇다고 채권을 하려니까 채권 우리 주식 투자자들하고 안 맞습니다. 채권 1 년에 5% 6%인데 뭐 우리는 하루에 5% 6% 해야 만족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근데 태양광은
우리가 분할 매매를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식을 보완을 하고, 태양광이 나쁘면 주식이 좋은 시기고, 주식이 나쁘면 태양광이 좋은 시기고, 이게 서로 보완이 되는 데다가 한국은 에너지주가 없습니다. 외국은 지금 에너지주가 강세인데 한국은 원유를 퍼내는 회사도 없고, 그리고 자원 개발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뭐 와서 팔고 마진 조금 남기고, 이거는 천수답식이라서 이 수익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주가 사실상 없는데, 또 태양광 발전에 에너지를 만드니까 에너지주를 대체를 할 수 있다. 아주 우리 주식 투자하고 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투자건이 있으면 계속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안내를 해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밴드에서 하는데, 그 제 채널 보시면 이제 제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보시면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 신청에 이거 신청 폼 작성하시고 밴드에 가입하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대조해서 확인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그 앞으로 투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거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가서 뭐 계속 다루게 되는데, 영신금속 계속 이걸 다루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전기차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제 말씀드렸듯이 이 뭐 활동성이 있어야 되고 비싼 거를 덜 쓰게 해야 되고, 요런 이제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대한 거.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누구나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을 이제는 조금 누구나 찍어낼 수 없는 제품을 만들게 된다라는 관점.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이게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잘 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열에서 이 과열권이 생기고 또 생기고, 이번에 만약에 또 과열로 진입하면 기대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올 거다, 기술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은 기술적 분석이 조금 유효성이 떨어지지만, 아까 코스닥의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점점 이제 유효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신호를 앞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파라볼릭 신호가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서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월봉의 신호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 하락 신호가 나왔는데 이걸 그럭저럭 버텨냈고 다시 상승 신호가 나온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그리고 이 월봉에서 이제 유효성이 높은 이 소나무 모멘텀을 봤을 때,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이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시점.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올라갈 만한 어떤 기간이 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정황도 그렇고 실적도 좋아졌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공장 증설에 자금이 들어가다 그게 완료가 돼가지고 좋아질 거고, 또 태국 공장도 잘 돌아가고, 전반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방 팍 치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이 주가 상승의 어떤 토대가 마련된 거지, 그 트리거가 될 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요소가 나타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이게 모르겠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뭔가 끼가 보이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갑니다. 자선 사업도 아니고 끼가 보여서 매수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줄 만한 이런 다른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할 만한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어쨌든 잘 버텼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비관론이 팽배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사실 뭐 TSMC랑 격차는 예전부터 다 알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왜 부각이 되느냐. 저는 이거 역설적으로 보는 게,
과거에는 이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뭐 비교할 대상조차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TSMC가 훨씬 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대형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위탁 생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 TSMC에만 물량을 맡기기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면 여기 중국군이 와서 접수를 해버린다든지, 지진이 나서 TSMC 생산 시설이 파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도 일정 부분 물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생산한 거랑 TSMC가 생산한 거랑 똑같은 설계도를 주는데 이게 성능이 더 좋다. 이게 이제 기술의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고,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공정 기술에서는 앞섰습니다. 3나노를 먼저 했으니까. 다만 이게 보완이 안 되고 양산품의 어떤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공정 기술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양산 기술. 수율을 TSMC 이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진행형이고, 3번 이런 거. 이제 세부 기술. 이것 중에서 어쨌든 하나는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저는 상태가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서 적자가 난다라는 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60추선 돌파하면 한 차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7만 원대 초반까지는 상승의 어떤 룸이 있는 상태.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가 나쁘다는 거, 요거는 뭐 다 알려진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 삼성전자의 강점이 다소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 패키지 기술인데, 패키징.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 반도체 구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TSMC는 그냥 위탁 생산만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AP를 만드는데 이거랑 메모리랑 합쳐가지고 이런 칩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싸게 팔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안에 패키징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왔다 갔다 하면 성능이 훨씬 개선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낸드까지 더해가지고 그냥 이 통합칩 하나만 쓰면, 패키징된 이 칩 하나만 쓰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 강점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고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조금 좋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수급이 개선되고 거기서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구조기 때문에 당분간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우리 눈높이에는 안 맞는, 7만 원 가봤자 10% 올라가는 거라서 우리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그 자금이 중소형주로 들어와서 뭐 하루에 7% 오를 수 있으니까, 하루에 10%도. 그래서 중소형주에 당분간 관심을 더 가지시고, 좋은 종목, 끼 있는 종목 말고 좋은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